제 해설 강의는 이제 톡스 체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위한 어떤 접근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보고 이러한 체계로 이러한 체계를 확실하게 세우는 과정으로 사실 상반기도 설계가 되어 있고 하반기 문제풀이는 이제 요 톡스 체계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아가 말한다, 톡스랑 이제 같은 발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타스크라는 거는 문제마다 어떤 과제의 유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눠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이제 분류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효율적이다 라는 의미에서 타스크 유형을 나누게 되고요. 그리고 organization이라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지문의 구조를 우리가 익숙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지문의 구조에 맞게 서술 답안을 쓸 때도 사실 이제 그 서술 답안의 그 패턴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깊은 위안을 주죠. 어렵지만 위안을 주는 부분이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훈련해서 이거는 뭐죠? 학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해설지가 이 organization 그 필요한 문장 구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논리 구조와 문장의 그 리딩 센텐스 정도를 항상 이제 드리고 있어요.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확인하시도록 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리딩 센텐스나 자기 나름의 오거니제이션 그 패런 그 문장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디벨롭 하셔도 돼요. 제 거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자 그다음에 키워드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답을 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죠? 뭘 가지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문에서 뭔가 내용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그 가져올 쓰는 내용은 키워드의 형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했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뽑아서 그 다음에 필요한 문장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답안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키워드를 이제 뽑아내고요. 항상 이게 리딩을 했을 때 결과물로 여러분한테 그 근거가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쓸 때 시너님을 또 한 번 강조 드리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제가 사전으로 해서 매번 그 해당 문제에 필요한 것은 제가 드리죠. 그래서 어떤 그 words 그 숫자의 리미테이션을 그 극복하고 쓰는 방법론이기도 하고 빨리 쓸 수 있는 또한 방법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잘 선택한 동사 하나가 10개의 단어 부럽지 않게 그걸 압축해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이 되게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시너님을 잘 알게 되면 리딩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제가 강조를 드리는 바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전략에는 이 네 가지를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고 그러한 순서로 해설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스크 타입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 영어는 제가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출은 5가지로 나누고 있죠. 왜냐하면 라이팅이 이제 논술이 있다 보니까 롱거 라이팅이 하나 더 있고 지금은 그 유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반 영어는 이 네 가지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General Understanding이나 Interactive Inferencing은 지금 기입형의 형태로 지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매년 이것이 번갈아서 출제가 지금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저도 이거를 번갈아 가면서 출제를 하고 할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디테일 과제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서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에서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 타스크 타입에 써 있는 이것이 기존의 기출에서 물었던 그런 이제 디테일 과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유형에서는 스페시픽 인포메이션 찾는 것 중에서도 causal reason을 찾는 것, result effect를 찾는 것, 그리고 reference를 찾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위주로 연습을 해 나가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reference 찾는 연습 요거를 굉장히 줄기차게 많이 할 겁니다. 모든 문제에 되도록이면 요거를 이제 초반에는 많이 늘 거고요. 그 reference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한 거를 서술해서 쓰는 거 있죠.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는 뭔가 앞에 거를 가르치는 게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paraphrasing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세이빙 하려면 내가 그냥 reading paraphrasing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키워드를 연결해서 한국말로 연결해서 조사는 한국말, 단어는 영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고, fully 써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거기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영어 문장으로 써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뭔가가 이제 문제 유형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인프루언싱은 이제 지문 안에서 블랭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연습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뤄볼 거예요. 굉장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좌절과 뭐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맨날 이제 키워드를 틀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할 거예요. 제너럴한 이제 그 단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날 라이팅 세미나 때 그 전략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때 이 키워드가 어느 키워드의 라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찾을 때 어떻게 보면 좋다라는 것을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전략이 세워지면 여러분들이 또 리딩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주는 타스크가 되겠지만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이고 내년이 지금 순서로 보면은 올해가 이 과제가 나올 차례예요. 중간 지문에 블랭크 있는 게. 그리고 서술에서도 섞어서 나온 예가 있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1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은 지금의 형태로서는 서머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점이니까 조금 지문을 짧게 하고 답안도 조금 짧게 해서 그렇게 이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항상 구성이 되고 1번하고 3번은 번갈아 가면서 그 모국에서 출제가 되고 디테일은 기본 3개 그 문제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라이팅 과제는 항상 나오게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면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미문학은 과제를 타스크를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르별로 봤을 때 여기서 물어보는 그 키 컨셉들이 있어요. 문학에서 다루는 그 리터러리 컨셉 있죠. 그래서 그거 위주로 이제 기출을 분석을 했고 그런 유형, 그것을 묻는 주제를 묻느냐, 아니면 메타포와 시밀리의 이해를 묻느냐, 아니면 그 포에틱 폼이나 아니면 라임 스킴을 물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물을 수 있는 문제를 모의고사에서도 이제 다뤄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리스트에 드린 것이 지금 1회 그 보충자료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출에서 물었던 그 리터러리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모의고사에서 다 다룰 수는 없고 최근 유형에 맞는 것으로 선별을 하고 그래도 한번 좀 점검해보자 싶은 것들을 가지고 문제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